안녕하시오. TV를 보면 집을 잃고 노숙자가 된 노인들, 자식과 연을 끊고 폐지를 줍는 노인들, 한겨울 얇은 이불 하나에 의지한 채 쪽방에서 쓸쓸히 잠드는 노인들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럴 때면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젊은 날부터 그런 현실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텐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외롭고 힘겨운 노년으로 내몰았을지 상상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잘 살아왔는가? 나의 후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며 극복하기 힘든 일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젊은 날의 고난과 노년에 겪는 고난은 분명 다릅니다. 특히 가까운 이들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던 김 씨는 이른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김 씨, 아직 자? 문 좀 열어봐. 쾅쾅 울리는 소리에 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30분이었다. 김 씨는 슈퍼와 연결된 거주 공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순간마다 불편함을 느끼곤 했다. 아무리 문을 잠가 놓아도 어련히 뒷방에 있겠거니 하며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손님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은 이렇게 한밤중이나 다름없는 새벽에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도 그 손님은 익숙한 얼굴이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노인 장 씨였다. 아, 나가요. 그만 좀 두드려요. 동네 사람들 다 깨우겠네. 김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치며 문을 열자마자 장 씨가 벌컥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문을 이렇게 늦게 열어?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김 씨가 투덜거렸지만 장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선반에서 서주 2병을 집어들었다. 이 새벽부터 또 술을 드십니까? 그건 신경 쓸 것 없고 계산이나 해줘. 장 씨는 주머니에서 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던지듯 건네고는 거친 발걸음으로 쌩하니 가게를 나갔다.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동네에 편의점이 하나 있긴 했지만 그것도 밤 11시면 문을 닫고 오전 7시는 되어야 다시 열었다. 그 덕에 장 씨는 꼭 이 시간에 슈퍼를 찾아와 술을 사가곤 했다. 거의 매일 오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어떤 날은 오전에 왔다가 오후에 또 올 때도 있었다. 방으로 돌아가며 김 씨는 투덜거렸다.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진짜. 또 장 씨 아저씨야. 아니, 그럼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그 양반밖에 더 있어. 술 그렇게 드시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냐? 그러게 말이야. 70 먹은 양반이 낯빛도 거무죽죽하게 변했어. 술 팔기도 찝찝해. 둘은 그렇게 투덜대며 다시 잠을 청했다. 평소보다 늦게 가게 문을 연 김 씨는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다. 슈퍼 앞 평상에 웬 여자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다. 새벽에 술을 사러 왔던 장 씨의 아내였다. 여기서 뭐 하세요? 김 씨가 다가가 묻자 장 씨의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 좀 사려고요.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김 씨를 따라 슈퍼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선반에서 서주 2병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김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미 새벽에 2병 사가셨는데 좀 부족해서요. 소주를 사간 지 3에서 4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새 또 술이 떨어졌다며 아내를 보낸 모양이었다. 김 씨는 못마땅한 기색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어차피 팔긴 해야 했지만 그냥 넘기기가 어려웠다. 계산을 하며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보탰다. 요새 술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 봉지에 술을 넣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장 씨의 아내와 눈이 딱 마주쳤다. 그 눈빛에 김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꿀꺽 침을 삼켰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그러나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 씨는 서둘러 봉지를 쥐어주었다. 장 씨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그대로 슈퍼를 나갔다. 손님이 오는 소리에 가게로 나와 본 김 씨의 아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 씨 아저씨네 아줌마 아니야? 맞아. 이 양반 또 손찌검했나 보네. 진짜 큰일 날 사람이야. 뭐 그래서야. 술 2병 더 사서 나갔지. 김 씨의 아내는 못마땅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더니 곧바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예전엔 안 그랬잖아. 갑자기 왜 저렇게 회가 달아버린 거야? 아이고, 말 조심해. 남의 집안 사정까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도 저렇게 사람을 때리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다음에 보면 한마디 할 거야. 미쳤어? 참견하지 마. 김 씨는 아내를 말렸지만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청소에 몰두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설마 진짜 한마디 하려는 걸까? 그 걱정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다. 그날 밤 슈퍼 문을 닫을까 하던 김 씨 부부는 딸랑 울리는 종소리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장 씨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이었다. 그래. 오랜만이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좀처럼 얼굴을 비추는 일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얼굴이었다. 장 씨 할아버지의 작은 아들은 늘 말이 없고 주눅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나이도 꽤 되었지만 장가도 못 가고 기가 눌린 채 사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이번에도 아버지에게 드릴 술을 사러 온 걸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선반에서 서주 2병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김 씨가 봉투에 술을 담으며 인사를 건네는 순간 그새를 못 참고 김 씨의 아내가 끼어들었다. 며칠 전에 아줌마 왔다 가셨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 거 좀 가만히 있어. 김 씨가 화들짝 놀라 아내를 말렸지만 그녀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런 일이 있으면 다 큰 아들이 옆에서 좀 막아야지. 엄마 얼굴이 그렇게 될 동안 가만히 있었어? 작은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머니 얼굴이요. 그는 당황한 듯 순간 말끝을 흐렸다. 제가 없을 때 그러셨나 봐요. 낯빛이 어두워지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에 김 씨는 괜히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그렇게 매일 술 드시면 큰일 나. 저도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이 왠지 처량해 보였다. 김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본인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애먼 아들한테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김 씨의 아내는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눈치였다. 이 여편네가 괜한 소리 한 거야. 어서 가봐. 네, 그럼 쉬세요. 장 씨 할아버지의 아들이 가게를 나서자마자 김 씨는 아내를 향해 핀잔을 주었다. 이 여자야, 그런 소리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내가 틀린 말했어. 아들은 엄마가 맞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힘없는 일은 넘은 노인네 하나 못 말려. 말리는지 안 말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알아서 하겠지. 김 씨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날 새벽 그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또 장 씨 할아버지인가 보다. 김 씨는 하품을 하며 가게로 나섰다. 그런데 문을 열고 마주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좀 숨겨주세요. 문 앞에 선 사람은 장 씨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였다. 이번엔 얼굴 반대쪽에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고 한쪽 팔을 감싸쥔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김 씨는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여보, 일어나 봐. 김 씨가 아내를 흔들어 깨우자 그녀는 비몽사몽 일어나더니 장 씨 아내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어머나, 평소에도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던 김 씨의 아내는 당장이라도 장 씨에게 달려갈 기세로 엉덩이를 들썩였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때려.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그러자 장 씨의 아내는 다급하게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그것만은 안 돼요. 제발 그건 안 돼요. 김 씨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리 봐도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어쩌겠어요. 아들도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도망 나온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갔어. 아들은 집에 없어.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쾅.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장 씨의 아내까지 모두가 굳어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내가 나가 볼게. 김 씨의 아내가 단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슈퍼로 나갔다. 문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문 앞에는 장 씨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술 사러 오셨어요. 김 씨의 아내는 시치미를 뗀 채 능청스럽게 물었다.
그러나 장씨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두리번거리며 슈퍼 안을 살폈다. 우리 마누라 못 봤나? 장씨 할아버지가 다짜고짜 물었다. 김씨의 아내는 무표정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새벽에 여기에 왜 있겠어요? 장씨 할아버지는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꾹 다물었다. 그러면서 힐끗 가게 안쪽 뒷방 문을 바라보았다. 김씨의 아내는 속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태어난 척하며 팔짱을 꼈다. 장씨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발길을 돌렸다. 또 찾아내서 두드려 팰까봐. 김씨의 아내는 서둘러 문을 잠갔다. 장씨의 아내도 불안한 얼굴로 몸을 움츠렸다. 밖을 내다보니 장씨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아슬아슬한 걸음걸이, 흐트러진 옷차림, 또 술을 퍼마시고 손을 올렸나 보군. 김씨의 아내는 눈살을 찌푸리며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다. 에잇, 가다가 자빠져버려라. 평소엔 늘 장씨 할아버지를 흉봤지만 막상 마주하니 괜히 해코지를 당할까 겁이 났다. 그녀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다. 장씨 아저씨, 왔다 갔어. 뭐래? 마누라 어디 갔냐고 눈이 벌게져서는. 김씨는 한숨을 쉬며 장씨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우선 하루 이틀 여기 계세요. 그는 이부자리를 내주며 조용히 말했다. 그날 새벽 김씨 부부는 한참 동안 울음소리를 들으며 뒤척여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슈퍼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손님이 찾아왔다. 장씨의 둘째 아들이었다. 김씨 부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제부터 장씨 가족들에게 시달리는 기분이었다. 혹시 저희 어머니 여기 오셨나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모습에 김씨는 속으로 혀를 찼다. 어디 간다 말도 못하고 뛰쳐나와야 할 정도였던 거야. 뒷방에 있다고 알려줄까 하다가 김씨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작은 아들이 너무 유약했다. 괜히 알려줬다간 아버지에게 추궁당해서 어머니의 행방을 말해버릴지도 몰랐다. 어제부터 왜 자꾸 여기에서 찾아? 안 오셨나요? 혹시라도 오시면 꼭 알려주세요. 그는 정중하게 부탁한 뒤 돌아섰다. 둘째 아들, 왔다 갔어요. 김씨가 방으로 들어가자 장씨의 아내는 놀란 얼굴로 김씨를 바라보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김씨의 아내는 안타까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큰아들한테도 연락해 보시든가. 정말로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러고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여보, 당신이 가서 좀 얘기해봐. 뭐? 김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럼 당신이 가야지. 김씨는 정색하며 손을 내저었다. 평소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걸 꺼리는 성격이었는데 아내가 이런 부탁을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서 뭐라고 하라는 거야.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래야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둬야 하냐고. 내가 무슨 경찰이야. 김씨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정색하며 팔짱을 꼈다. 같은 동네 이웃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김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내는 평소에도 오지랖이 넓고 정의감이 넘쳤지만 이런 일에 끼어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안 가면 내가 갈 거야. 그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가긴 어딜 가. 장씨의 아내도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그러지 마요. 그냥 모른 척 해줘요. 하지만 김씨의 아내는 더 화를 냈다. 모른 척하라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안 그러던 분이 1년 넘게 왜 이러시는데요. 장씨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결국 김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 알았어.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다녀올게. 그러고는 가게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소주 2병을 담았다. 아무래도 부드럽게 말하려면 뭔가라도 주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술병을 꺼냈다. 괜히 술을 가져갔다가 또 술김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지 하면서 대신 캔커피 몇 개를 담고 슈퍼를 나섰다. 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아내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장씨 할아버지의 집은 슈퍼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집을 훤히 알고 있는 게 당연했다. 김씨는 파란 대문 앞에 서서 한숨을 푹 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다. 이 동네에서는 대문을 잠그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에 계십니까? 그 순간 와장창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김 씨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충돌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인이 없으니 이번에는 장씨 할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나이 40 가까이 된 아들인데 어디 가도 대접받을 나이인데 그 나이 먹고도 아버지에게 얻어맞아야 하는 처지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집안이었다. 김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 노인네가 형한테 그 돈 다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건 내 형이 예전에 우리 집 힘들 때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메꾸라고 줬던 거야. 그건 내 형 돈이라서 돌려준 거고. 그게 왜 형 돈이야? 같은 핏줄인데. 나는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형은 그 돈 받아서 집 사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야? 내가 취직도 못하고 빌붙어 있다고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난 돈 한 푼 없이 여자도 못 만나고 엄마 아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평소에는 소심하고 조용하기만 했던 작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터질 듯한 분노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그의 오른팔이 위로 치켜 올라가 있었고 그 앞에는 장씨 할아버지가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끝내 아들의 팔이 휘둘러졌다. 화들짝 놀란 김 씨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장씨 할아버지 앞으로 달려가 몸을 막아섰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김 씨의 존재를 뒤늦게 알아차린 작은 아들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팔을 고쳐들었다. 아저씨,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나가세요. 김 씨는 분노와 황당함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버지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둘도 없이 귀하게 키운 아들 아니야. 작은 아들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다. 그렇게 귀하게 키워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보죠. 김 씨는 한숨을 삼켰다. 우리 마누라한테 경찰에 신고하라고 연락해뒀으니까 곧 올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작은 아들은 장씨 할아버지를 향해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형한테 전화해서 그 돈 다시 붙이라고 해.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내뱉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서슬퍼런 외침이었다. 김 씨는 그저 얼어붙은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작은 아들의 말투와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듣고 있던 그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가 나가고 난 뒤 김 씨는 장씨 할아버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김 씨의 물음에 장씨 할아버지는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흐릿한 눈빛으로 눈물을 흘렸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품에 놓고 키운 자식이 저렇게 된 건 다 내 업보가 아니겠나.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꾹 다물었다. 조금 전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장씨 할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아내는 마트 농산물 코너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 부부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렸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10살 터울이었다. 어린 작은아들이 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어서 모두들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만지면 깨질까, 풀면 날아갈까. 장씨 부부는 항상 걱정하며 작은아들을 감쌌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은 다 해주었다. 버릇없이 굴어도 그저 귀엽다며 넘겼다. 그게 화근이었을까?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립했고 몇 년 뒤 대학에 들어간 작은아들은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했다. 그리고 그 후 작은아들은 게임에 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아들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씨 부부는 그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장씨 부부는 작은아들에게 여러 차례 조언을 했지만 그는 점점 더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는 하고 있다며. 작은아들은 점점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난폭한 성미를 드러냈다.
장씨 부부도 그를 말릴 엄두를 못 냈다. 그렇게 살기를 한참. 그런데도 내 자식이라 혼자 늙어갈까봐 무서워. 한 번쯤 선이라도 보게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대화를 몇 번 나누어 본 상대방이 모두 거절했던 거야.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장씨 부부도 점차 포기하게 되었다. 작은 아들의 행패는 점점 더 심해졌고 그는 취업 준비를 핑계로 부모가 벌어오는 돈을 쓰며 살았다. 그러던 중 장씨가 운영하던 철물점이 문을 닫게 생겼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장씨에게 큰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며 큰 돈을 보내주었다. 그 돈으로 급한 불을 껐지만 장씨는 그 돈을 갚아야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허리띠를 더 졸라 매기 시작했다. 큰아들도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한 푼도 없이 보낼 순 없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몇 년간 모은 돈을 결국 큰 아들에게 돌려주었다. 그게 벌써 오래된 이야기였지만 1년 전 그 사실을 알게 된 작은 아들이 부모에게 해코지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무시를 당하는 게 능력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탓이라 생각했지만 부모에게 의존하며 잘 먹고 잘 살던 작은 아들은 이제 부모가 쌓아온 재산을 모두 큰 아들에게만 물려준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 결국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작은 아들은 이래서 2년 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하루 대부분을 술독에 빠져 지냈다. 장씨 부부는 그의 술을 사다 날랐지만 그 술은 점점 늘어만 갔다. 이젠 집 안에 있는 물건까지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폭력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장씨 부부는 그와 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끝내 폭력에까지 휘말리게 되었다. 작은 아들은 틈만 나면 큰 아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돌려받으라고 닥달했다. 큰 아들은 무서웠다. 작은 아들은 직접 따지지는 못하고 만만한 부모만 잡는 수밖에 없었다. 처음 팔을 휘두를 때는 서로가 놀랐지만 그 충격은 금세 사라졌다. 두 번째, 세 번째에는 그것이 점점 쉬워졌다. 죄책감도 사라졌다. 장씨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에게 가해졌던 폭력은 사실 장씨 할아버지가 아닌 그의 작은 아들이었다. 큰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장씨 부부는 그저 하루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해지는 학대에 견디기 힘들어졌다. 왜 진작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자식에게 맞고 있다는 말을 하나. 미워도 내 자식인데 감옥이라도 가면 어쩌죠? 그렇다고 이렇게 험한 꼴을 보세요. 그 나이 먹도록 독립도 못하게 키운 내 잘못이지. 너무 사랑해서 잘못되는 줄도 몰랐어요. 장씨 할아버지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차라리 남편에게 맞는다는 오해를 받는 게 나으면 나았지. 아들에게 맞고 산다는 소리는 죽어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어요. 그들은 결코 신고를 원하지 않았다. 김 씨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다. 요즘 드러놓인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그중 많은 수가 자식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 사랑과 헌신을 받으며 자라온 존재가 이제는 부모를 해치는 가해자가 되고 부모가 피해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나 싶어 두렵고 슬프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어 자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가 되면 스스로 살 수 있는 독립심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은 우리가 자식을 놓아주어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따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40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부모와 자식이 서로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